네, 오늘 2차 전지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 시적절하게 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업종 주민,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혜윤 캐스터가 직접 설문조사를 한 애널리스트들의 설문조사 결과 내용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그간 낙폭이 심했던 2차 전지주 업황 반등 가능성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2차 전지 업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전기차 캐즘 해소는 언제쯤 이뤄질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을 확인해 봤고요. 이와 함께 올해 소재, 장비, 셀 업황이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R&D 확대 추세가 과연 약일지 독일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대중화전 수요 정체 시기가 언제쯤 해소될지와 관련해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위원은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수요를 위한 회복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수요 회복 조건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고속 충전 개발, 금리 하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이용욱 연구위원은 더 이상의 보조금 등 정책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제는 전기차 자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요 증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진수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주요 업체별로 저가 차종 출시가 집중되어 있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전기차 캐즘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낮아진 배터리 가격과 신차 출시 효과에 기반해 하반기 업황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3사의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이용욱 연구위원은 2분기 실적 바닥을 예상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판매량 모두 2분기 큰 폭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ESS 등 신수요처 확보와 관련해서는 분위기는 좋지만 전기차 배터리 대비 비중이 작아 버팀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진수 연구위원은 업체별로 LG 에너지솔루션은 GM의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로 배터리 판매 증가를 예상했고요.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반등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 SDI는 고부가 배터리 판매는 견조하나 원통형 EV전지 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SK온은 낮은 가동률로 단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업황 회복 가능성과 관련해 김현수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진행됐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로 소재, 장비, 셀 모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3분기부터 신차 기대감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리튬 가격도 1분기에 하락이 멈췄으니 양극재 배터리 판가도 각각 2분기와 3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판매량만 회복된다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판매량 그리고 수익성이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R&D 확대 추세에 대한 답변인데요. 김현수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등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용욱 연구위원은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면 고가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진수 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연간 R&D 투자 금액은 CATL 단일 기업 투자 금액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고요.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향후 배터리 패권 확보에 있어 주안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핵심 변수도 함께 짚어볼까요? 김현수 연구위원은 미국 제너럴모터스 신차 출시 효과와 함께 미국의 금리 양방 그리고 11월 대선을 언급했습니다. 이용욱 연구위원은 전기차 판매량을 강조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판매량이 나오면 국내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도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수 연구위원 또한 전기차 판매 지표와 함께 11월 미국 대선 등이 하반기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2차 전지 업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역시나 연구위원님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좀 했죠. 설문조사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여쭤봤습니다. 일단 강점으로는 하이니켈 등 높은 기술력, 그리고 공격적인 증설, 높은 미국 시장의 노출도를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온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돌입했다는 점, 중국 대비해서 높은 원가 구조와 환경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의 확대, 그리고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진입이 꼽혔고요.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유럽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완성차 업체 원가 절감에 따른 마진 압박이 있다는 점을 직접 또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제목이 터널은 지났지만 변수와 변곡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에서 불확실성이 팽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직 추세적인 반등을 판단하기는 미루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결국 하반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표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기차 판매량이나 아니면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메탈 가격 추이가 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는 미국 대선 등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은 구간으로서 지금 예측보다는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지표들의 좀 2, 3개월 지속성을 띠면서 회복되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야 좀 센티먼트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 중에 이제 이벤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트레이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관세를 높게 또 부과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차 전지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관세를 좀 상향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전기차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이 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상향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좀 더 상징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배터리나 이제 소재 쪽에서의 관세 상향 조치가 이제 공급업체들한테는 좀 수혜로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에 좀 상향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공급업체들한테는 수혜로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돼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이에 따른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2차 전지 투자자로서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적 가격 인하가 결국 수요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포드나 테슬라 같은 이제 주요 OEM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차를 두고 좀 수요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7,500불의 텍스 크레딧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지금 2만 불 후반에서 3만 불까지도 지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캐즘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가격 인하가 좀 수요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 가던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 시각 현재 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 그동안 못 갔던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 내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그래도 유망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최근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탑픽으로는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선 실리콘 극제를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 후에 지금 차량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전 시간 단축이나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실리콘 극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초입 단계이므로 향후에 좀 성장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탑픽은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CB에서 기준금리를 지난주에 내렸고 미국에서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글로벌 피벗이 2차 전지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전기차 수요 회복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신차 구매하실 때 이제 자동차 할부 비중이 8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진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즘 구간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가격 인하로 좀 돌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뭐 아웃을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바닥권 탈피를 기대한다라고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새롭게 또 전기차라든지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해서 지표들의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나 아니면 차세대 소재, 즉 실리콘 믹스 같은 소재나 아니면은 이제 전해액 같은 정책 수혜주들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 향후 실적이 좋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해서 트레이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향후 이제 전기차 수요가 유의미하게 좀 반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좀 베타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도 쓰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래도 IRA와 관련해서 불안이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11월에 지금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IRA 폐기보다는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조치들이 좀 취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 앞서 이제 AMPC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될 걸로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이 실적 추정치에 이미 AMPC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종 주민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의 권준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